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재용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뭐 따봉이었죠. 네.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시는데 예. 국회의원들 표정이나 이런 게 막 환호성이 절로 나오고 예. 개선 장군 같았습니다. 예. 너무 기뻤고 이제 그 연설 이후에 예. 또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소수 정당까지 다 인사를 예. 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저희로서는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야당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예. 학교마다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 대통령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예. 꺼져라 예. 범죄자 예. 이러는데 또 대통령이 얘를 갖추고 인사하고 갔어요. 예. 예. 굉장히 머쓱한 모습이었다. 예, 좀 머쓱해하는 건 보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원님? 저는 못 들었어요. 뭘요? 시정연설.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생계형 보이콧.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정치 맛집 격주를 하는데 예.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예. 거고 해서 못 들었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예. 봤습니다. 예. 근데 일단 시정연설은 못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 코멘트는 많이 할 수 없겠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돔홀에서 예. 시위하는 모습은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여야 막론하고 예. 너무나도 자주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예. 뭐 새로웠다라는 생각은 예. 안 들었고요. 예. 앞서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 좀 욕이 예. 나왔다. 예. 그 부분은 좀 과했다. 왜 예.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부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원 말씀하시는 그 여야 막론하고 항의하고 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대통령이 가서 욕하는데도 가서 인사하는 건 많이 본 모습은 아니죠. 그거는 보지 못했죠. 예. 그건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그거는 좀 새로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신선했죠? 이재명 네. 신선보다는 아니에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양쪽을 그 실용적인 정치하겠다고 예. 얘기를 했고 오늘 그 이것도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런 예. 부분들은 저는 그건 뭐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이런 거죠. 그 지금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 예. 시정연설 아예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도 익숙한 모습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기억하시겠지만 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예. 그 시절에도 그랬나요?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예. 과대라고 예. 얘기하겠습니다. 의석수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도 보이콧했습니다. 첫해. 예. 그리고 다음에도 뭐 좋은 모습 못 보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사실 양당이 다 예. 비판받아야 되고 국민의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정치권이 예. 그런 모습은 사실 뭐 새롭진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제가 뭐 전술 전략을 예. 짰다면 오히려 그 검은 마스크를 예.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쓰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압박이 됐겠다. 예.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이야 서로 보기 싫은데 없으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예. 편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 안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보이콧 아닌 보이콧, 예. 보여주는 보이콧. 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특검 뭐 나중에 얘기할 것 같지만 추경호 의원에 대한 전 대표에 예. 대한 과도한 압박 예. 이런 거에 대한 불만 표시는 야당으로서 해야 됐었다라고는 예. 생각은 합니다. 예. 박 의원님? 국민의힘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 네. 어쨌든 대통령 첫 시정연설이었잖아요. 일단 듣고 나서 네. 뭐 비판을 하든 평가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보이콧하고 그 국회 앞에서 이제 그 본청 앞에서 시위한 이유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네. 그걸 대통령한테 시위하면 뭐 어쩌란 네. 말입니까? 네. 어쨌든 특검이 수사에 중간 결과로 네. 영장을 청구한 건데 정치적으로 물론 항의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근데 그런데다가 막말도 좀 일부 나왔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머리를 숙이고 예의를 네. 표했는데 그래서 더 없어 보였어요. 예. 국민의힘이 그런 예. 생각이 들었고 원래 이제 첫 시정연설은 좀 힘이 실려요. 예. 그런데 이제 에이펙 그 다자외교 뒤에 일정한 이제 성과를 갖고 국회에 온 거여서 더더욱 그런 면이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상당한 확장 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8.1% 증가율이 그러니까 큰 폭의 어쨌든
이제 재정 부담을 늘리는 건데 뭐 이유는 대통령이 설명을 했죠. 그 야당이 오히려 따져야 될 것은 그걸 갖다가 좀 조밀조밀하게 뜯어서 과연 그게 타당한가? 올릴 곳에 올리고 늘릴 곳에 늘리고 줄일 곳에 줄일 건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요즘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야당으로서 정권이나 여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 합리성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한테 재판받으라는 얘기도 그렇고 오늘 같은 시위도 그렇고 지지층은 환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중간층이라든지 당장 내년에 6월이면 선거인데 거기를 보고 좀 확장성을 갖는 그런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안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에이펙 성과로 보면 예전에 이제 보수 정당이 주로 이제 그런 의제를 가지고 득점했다. 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근데 이제 그 영토를 다 내주고 저쪽 오른쪽 구석에 가지고 윤호개인을 외치면 내년 지방선거 걱정이 안 될까요? 저는 약간 정무적으로 뭔가 뭐랄까 최선의 균형감 같은 걸 상실한 게 아닌가. 오늘도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에이펙 평가 같은 데는 좀 궁색한 데가 있어요. 뭐냐하면 비판을 하고 싶은 그 분위기나 마음은 알겠는데 명백한 것도 이렇게 좀 얘기하고 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일단 사건 사고가 없던 에이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특히 한중 한미 이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지켜진다면 의미가 있다. 아쉬운 점은 외교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문서화가 돼야지 뭔가 명확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문서화는 뭐 막판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는 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미국에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조차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돌아가선 더 큰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팩트시트를 보긴 해야 되는 텐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전 박원석 의원님하고 이제 동의해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테일을 따져 들고 갔을 때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게 해봐 일단 들어볼게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제가 분위기 파악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2번 정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보이콧을 했거든요. 다가와서 악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이 보이콧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지? 이거를 한 4시간, 5시간 굉장히 오래 토론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에이펙이라는 큰 이벤트에서 국민 누구나 보기에도 또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잘 대처했다. 그리고 국제 어떤 회의를 굉장히 잘 치렀다. 무엇보다 장소가 보수의 어떤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에서 한 부분이잖아요. 부산에서도 회담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국민들 보는 눈치를 보고 평가를 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이 가서 인사하러 갔을 때 꺼져라 이런 말은 사실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본인들 마음만 급한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정당 해산하면 어떡하지? 아니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데 정당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정무적으로 오늘 국민의힘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신청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근데 이 얘기를 약간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어떤 반응 중에는 지금 어떻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뭐 반응하는 거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든 사안을 비판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비판하니까 좀 모양새가 웃겨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26만 장 얘기하니까 5만 장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했다 다시 얘기하니까 무슨 그 선수들 걸 도적질해왔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러면은 약간 좀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도 좀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그건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점잖게 반응을 해야지 이게 저는 결국에는 이제 야당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이분들이 이런 거대 여당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임기가 5개월 오늘이 5개월이더라고요. 임기가 5개월밖에 안 됐고 여전히 이제 국민적 기대나 지지가 높은
근데 대통령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아예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어떻게 단절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아요. 네, 갈필 못 그 잡는다. 지금 이번 맞는 것 같아요. 에이펙에 대한 그 야당 쪽에서 나오는 입장을 봐도 저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뭔가 예.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 핵추진 잠수함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어쨌든 대중국 견제 언급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실책이다 이런 얘기도 예.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거 하라는 정당이었잖아요. 예. 중국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라고. 예. 근데 그래 놓고서 또 그거 잘못했다. 글쎄요. 실언이다. 네. 샤오미 문제 저는 그건 약간 뼈 있긴 했지만 네. 서로 농담 주고받은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다. 예. 아니 근데 그런 거 하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정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어쨌든 정부를 상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여요. 엉키죠. 예.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예. 불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 그러지 말고 예. 아니 국민의힘이 저렇게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예. 막 억지 쓰듯이 비판한다 그래서 더 점수를 얻는 것도 아니고 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비판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점수를 잃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점수를 더 얻을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은 확장성을 예. 염두해야 될 때지 결집을 염두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 자꾸 결집을 염두에 두고 강성 지지층이 반응할 만한 예.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 그거 후회합니다. 조금만 예. 시간 지나면. 아니 결집을 한 건 중요하죠. 예. 결집이라는 건 중요한데 결집한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결집을 했을 때 내용이 우리들만 결집했을 때는 확장성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 경험이라든지 전략과 전술이 부재해 보인다는 거는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예.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지도부의 문제나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냐? 제가 네.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저희도 당원들이 있고요. 네. 역사가 있고 이거를 지지해주는 보수의 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지난번 대선에서 또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뭔가가 좀 전환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찾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스코어 게임을 보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원인이 뭡니까? 지도부의 역량입니까? 그 뭐 실체가 있는 지도부의 역량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네. 저는 우리가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이상한 대통령이 있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5년간 정권이 갑자기 2년 반을 줄어더 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 뭐 정신 없었죠. 예. 거기에서 아직 저희가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예. 그것이 뭐 전당대회에서도 보였고 당내에 있는 뭐 극우화가 됐던 내용들도 그런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 있어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9대 같이 있어 19대까지 돌아가 네. 보면은 그때는 국직국채강 어젠다에 오너십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다 잃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어젠다,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아직 우리가 도입하거나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찾지 네. 못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것도 그거를 지지해 주면서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좋은 리더십이 나오지 네. 않는 이상은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지 기반을 보거나 예. 아니면은 그 지금 뭐 정치라고 싶어하는 젊은 층들을 네. 봤을 때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으나 희망은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네. 사실은 그전 어떤 전략 전술과 뭔가 좀 다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네. 되는데 자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한 중국인 뭐 3대 쇼핑 금지법 네. 이것도 보면은 약간 혐오 네. 그 전하고 비슷해요. 그때 뭐 노동자 때려잡자, 네. 교사 때려잡자, 뭐 잡자 네. 그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네. 최근에 에이펙 전에 대통령 탄핵 발의합시다 이랬어요.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범죄자. 그리고 다음번 국회 연설은 못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장도영 대표 공개적으로 그래요. 당신들도 전직 대통령 면회 가는 날 올 걸. 네. 계속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체질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전에도 먹히지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저지르고 탄핵까지 되는데 앞으로 그럼 이게 먹힐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전은 굉장히 강경투쟁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범죄자 뭐 꺼져라 이런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민주당이 똥볼 찬 거 아닌가요? 저 재판중지법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왜 그 판결이 난 다음에 재판중지법 그걸 떠나서 뭐라 그러죠? 국정안정법?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당선시킨 대통령하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들어왔던 당대표 지도부하고 이 정도로 혼선이 있는 여당도 전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워낙 못해서 거기에 대한 민주당도 반사이익을 뭐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자체도 보면은 그닥 잘 돌아가는 집안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여당도 난맥상이 있지요. 그걸 이제 주워 먹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 야당이 잘해가지고 점수 내기 쉽지 않아요. 여당이 헛발질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반사이익 주워 먹는 게 원래 대한민국에서의 야당의 전략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글쎄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 이대로 간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관적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뭐 분명한 실책이에요. 무슨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거를 에이펙 직후에 꺼내들거나 거기에 국정안정법 이런 이름 붙인 거나 당장 대통령실에서 손절해 버렸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야당이 합리적 견제, 합리적 비판 세력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 한술 더 뜬다고 또 다른 똥볼을 차고 오늘 같은 모습을 보이면 글쎄요. 지금 점수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정당은 리더십 조직이에요.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같은데 전혀 다른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지도부의 퍼포먼스로는 제가 보기에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뭘 이렇게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그 이재용 의원이 제 얘기에 반론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제 눈빛을 보셨습니까? 너무 측은하게 보시니까. 제가 원래 눈빛에 티를 안 내는데요. 제가 진행할 때. 오늘 강하게 나타내시는 것 같은데. 뭐 딱히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 측은한 눈빛이란. 근데 이제 오늘 진짜 그 국민의힘 반응은 글쎄요, 그거는 답답해요. 참사예요. 그 대통령 인사하는데 꺼져라가 뭡니까? 아니, 근데 잠깐 국민의힘에 다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은 참사다. 이거는 망했다. 오케이. 그런데 국정 운영을 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훨씬 더 양당의 무게감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수뿐만 아니고 그들이 지고 있는 잠깐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님 아까 뭐 중요한 말씀하시다가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열받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잘못하고 다 하는 건 좋은데 그 무게감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나라 잘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정도의 어깃장을 놓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어깃장 놓는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작전 안 세우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재명 대통령 잘 되는 꼴은 못 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해서 어깃장을 놓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고 저 국감에서도 뭐 얘기를 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뭐 답변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면 그거는 오히려 여당이 말린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 작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진짜 이대로 갔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평론가들 뭐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민주당 그런 문제 없어 대통령하고 소통 잘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석에서 보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한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퍼질 겁니다. 처음에는 억누르고 있다가 그리 되면은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을 국민이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뭐 소통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뭐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대통령 잘 되는 걸 못 보겠다 이건 아닌데 뭔가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 보이게 된 결과인 것 같고 아무튼 타이밍이 아니 지금 정부로서는 이제 에이펙 성과를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 후속 과제들을 국회와 잘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대통령 사건을 들먹이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잖아요. 그리고 다 중단돼 있는 재판인데 그걸 뭘 그 야당에서 하라 그런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불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법부의 판사가 저 재판을 재개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긁어부스럼 만든 거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된 거고요. 저는 그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입장에서 제가 보면 여권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 해석은 뭐 청취자들이 하실 거고.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사실은 기회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손절하기에도 좋은 시점이고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도 뭐 합리적인 목소리만 잘 내면 득점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 정책의 내용이 그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어쨌든 여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런 반사이익을 잘 흡수할 수 있는데 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바로 그냥 똥볼 차고 그 본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까 나경원 의원 그런 얘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 5만 개 확보하니까 뭐 조상이 와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6만 개 확보가 되고 그중에 정부가 정부 몫으로 5만 개를 확보한 저도 오늘 건데. 가장 많이 웃은 뉴스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훔쳐왔다고 기업들한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걸 의식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메시지의 그 수준이 그런 걸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전 대표는 지도부는 아니죠. 지도부 같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제일 목소리 높이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이 지지층에 갇혀가지고 그 큰 목소리에만 자꾸 이렇게 좀 부안해동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낸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당정 혼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에이펙 앞두고 무정쟁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것을 계속 이제 저희가 계속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만 내고 그리고 에이펙이 대성공하다 보니까 일요일쯤 해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작용들을 반작용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좀 머쓱하죠.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확실히 주시니까 바로 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과 경쟁하는 운동장을 외교나 민생 쪽으로 가져가서 싸워야 경쟁에서 우위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민주당은 입법 또 정당이기 때문에 또 제도나 법적인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정당은 또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는 것이죠. 뭐 조금 혼선이 있어 보여도 저희는 그래서 잘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수도권 선거도 중요하고 부산 선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 정이 이제는 코드를 잘 맞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해주시네요. 잘 뭐 마음에 준비해 안 오신 드시면 것 한마디 같아요. 더 하시죠.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해야 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못되라라는 것보다는 암초는 남아 있다. 암초는 어디 있습니까? 전 부동산이라고 봐요. 부동산이요. 아직까지도 11호 대책에 대한 어느 방향으로 튈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나오는 것은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등록 신청은 강남에 집중됐다는 걸 이제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전월세 싹 걷어들이면서 올라간다는 부분도 좀 보여지기 시작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이제 혹여라도 3, 4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는 시점에서 만에 하나 이게
뭐 여당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부동산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정말로 조심해서 지켜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원래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중에 하나인 부동산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인다. 이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해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본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자 첫째 예.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예. 코스피가 4,200을 넘었잖아요. 거기를 주도했던 주식이 뭐냐? 예. 그럼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예. 다 인정해야 될 부분. 예.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고 300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가 기여도는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소수 극소수만 받고 있다는 부분. 그럼 거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부동산이라는 굉장히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자산과 단기간에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걸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1,000만 원 넣고 5천만 원 넣어서 그게 더블이 돼서 2천만 원 1억이 된다면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수억을 들여서 사야 돼서 내 집 마련하는 그거하고 과연 그거를 1대1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약간 오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머니무브를 하겠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좀 낮추겠다. 그럼으로써 투기도 억제하고 그렇죠. 또 지금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여러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본시장에 자금이 투입된다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생산 영역에까지 기업 활동에까지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이제 건전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효과가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동산을 옥죄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을 키울 거다. 그건 조금 너무 단순한 예산이고 어쨌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여부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그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주도는 그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가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지수가 뭐 4,200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커져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럴 거냐. 그렇습니다. 뭐 그건 이제 우리 산업 전반에 이제 뭐 AI 시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결과화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두 분 다 부동산의 커다란 덩어리는 그건 따로의 문제지. 이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면요. 어차피 막 5억, 6억, 7억 빌려서밖에 집을 못 사요. 근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종잣돈 모아놓은 1, 2억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충분히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마인드 기성세대가 생각하듯이 난 이제 3억 모았으니까 5억 빌려서 난 내 집 살래. 이렇지 않고 이제는 정말 내가 모아놓은 돈이 2억 있으면 난 집 빚 안 지고 순수히 자본시장에서 내가 벌어볼만 하다. 이러면 그 사고의 획기적인 변환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상당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것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아직은 부동산 불패에 대한 그 신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내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게 좀 돈을 불려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를테면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이 예전처럼 기대하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뀌는 이제 거예요. 마인드가 바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되고 정책 패러다임이 굳어져야 되고 이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이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거다. 이걸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저게 이제 거래는 쫙 얼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떼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정책들로 이미 오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속 대책이 좀 따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여전히 핵심은 보유세라고 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긴 하는데 보유세 정책을 통해서 결국 부동산으로부터 예전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굳어져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적 효과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일단 전제가
인력이라도 있으면 예. 그 굉장히 큰 전제예요. 예. 그거 인력이라도요? 아까 인력이라도 있으면 아, 예. 그 말씀하셨는데 예. 1, 2천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이 활황도 예. 이것마저도 남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제 구조가 바뀌고 다른 다양한 자산으로 예. 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예. 있다는 부분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상법 개정안도 전 처음부터 동의했던 예. 사람 예.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자산이 아니잖아요. 예.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예. 담겨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근처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예. 있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가 됐냐? 나는 여기 진입을 못해가 예. 국가가 막고 있어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6억으로 막아놓고 몇 억 밑에는 못한다고 예. 해놨지만 돈 많은 사람들 예. 이분들은 그냥 아직도 살 수 있는 거죠. 예. 아,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인, 왜냐하면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1, 2억도 없다고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럼 1, 2억도 없는 예. 분들이 그럼 있죠. 1천, 2천만 원 가지고 그 진입하기 위해서 10억, 20억을 빌려야 된다는 아니 얘기예요, 제 말은 예.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자산으로 내 자산 증식하는 거는 방법으로 그건 좋은 점. 예. 하지만 예. 내가 부동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막아버린 것 같은 것 예. 또는 부동산에 있는 돈이 그냥 여기로 오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책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건 거죠. 굉장히 깊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 사실은 이번 에이펙 성공이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좀 유동성 장세가 강했는데 예. 앞으로는 펀더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기업 투자가 절대적입니다. 예. 미국 관세 협상 이런 게 다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국과의 뭐 MOU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에이펙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 예. 잘 생각해 보면 부동산은 10배, 20배 오를 때 주식 시장은 2배, 3배뿐이 안 오른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가서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랐는데 왜 기업 관련 금융 자산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냐? 예. 뭔가 불공정한 게 있었기 때문에 못 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예. 대외 뭐 북한 리스크라든지 예. 재벌 리스크, 상법 개정 이런 걸로 다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고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해서 회수 시장을 강화하는 그 투자를 그 마중물을 지금 놓고 있다고 예.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금이 금융자산, 회수시장, 주식시장을 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도 따라야 예. 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거둘 수 없다는 그런 국가적인 장기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내야죠 예. 저희가. 자, 이 부동산 얘기는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 의원님, 예, 전 잘못됐다고 봐요. 예, 아 예, 네, 전 늘 말씀드리지만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내가 내란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왜냐하면 그냥 그분의 역사를 보면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뭐 배짱 있게 예, 안 돼요라고 얘기할 사람도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아니죠. 맞아요. 예. 이분이 예를 들어서 헌법소가 뭐 부족했다든 예. 정신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그날의 행위로 예. 인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 그건 국민이 판단할 예. 일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란의 뭐 동조 세력이다 핵심 인물이다라고 해서 예. 이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이 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를 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은 그거는 있고요. 추가 질문을 다만 꼭 드려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원내 대표여서 그런 뭐 진두지휘할 수 있는 네. 위치였다 따지면은 사실은 그때 저 계엄 해제 투표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하고 계신 분 안 했어요. 예, 그분도 그러면은 예. 뭐 계엄 동조 세력으로 아니, 해야 되는 그러지. 건가? 그러니까 제 말은 예.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아니 제가 부분인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인물 분석에 있어서 그렇게 뭐 어디 윗사람이 오겠는데 저항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는 아시잖아요. 네. 마구잡이로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소신 없는 양반이 지금 국회 투표 못하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소리 질렀을 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 했던 정황은 딱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통화한 다음에. 그걸 의심 안 하면 특검이 그걸 의심 안 하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잠깐 예. 만에 하나 예. 그건 저는 아직 통화 내용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통화를 한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은 예. 있지만 그 예. 내용은 모르잖아요. 예. 그 내용 속에서 특검이 무슨 마법을 부릴 수는 있을지 예. 모르지만 어디 녹취록이 나온다든지 뭐가 나와서 예.
당신 일로 가. 야 방해해. 예. 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지금쯤에 일로 가라고 예. 그러고 절로 가라고 하는 그 지시가 있고 거기에 충실히 따랐다면 예. 내란 동조 세력이라 말하는 예. 민주당에서 거기에 충분한 예. 재질이 나쁘죠. 예. 그럴 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걸 상상해 봤을 때 예. 지금 여기를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다라고 예.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무리수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분명히 불체포특권 뭐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다고도 했으니까 예. 뭐 통과가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다. 아니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예. 보고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기 예. 때문에 그분의 평상시의 품성이나 예. 성정으로 봤을 때 이러할 예.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일 행적은 좀 납득하기가 예. 어렵죠. 예. 몇 번 장소를 바꿨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제 당 대표가 어찌됐건 간에 당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다 여기로 모여달라고 하는데 원내대표는 딴 얘기를 했어요. 예. 오히려 당 대표한테 지금 이 밖으로 나오시라. 네. 여기 와서 얘기하자. 예. 저는 특검으로서는 충분히 의심을 해볼 예. 만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쏴 죽이고 싶은 대상이었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소통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11월 29일인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많지 않았고요. 대통령을. 예. 그때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 12월 3일 날 밤에 전화 통화해서 진짜 그 추경호 원내대표 말대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예. 이 얘기만 하고 끊었을까?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장소를 여기저기 번복하면서 이제 혼선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제가 만들었을까? 김지호 대변인 오늘 마이크 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라서 좀 불이익을 드렸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정치 맛집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이재영, 박원석 세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